자, 48페이지로 갈까요? 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자산과 관련된 이론 실전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부채.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죠. 자, 우리 TAT 2급 교재에서 유동부채는 계정과목만 소개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로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이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입니다. 뭐 요 정도.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걸로 끝낸 것 같고요. 다음은 비유동부채를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에서 우리가 이제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가 아닌 나머지가 다 비유동부채인데,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성 부채가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 사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FAT 1급 교재에서는 사채에 대한 부분을 사채 발행 단계의 회계 처리까지 교재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TAT 2급 교재를 보니까 사채 발행 단계 플러스 이자 지급 단계, 그리고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는 것까지 회계 처리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 앞부분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라 하는 것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증권을 취득한 회사는 사채가 아니고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만기보유증권. 장기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샀다면 매도가능증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이제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산으로 기록하죠. 채무증권을. 근데 우리가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건 이제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로 기록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 우리가 앞에서 자산을 배울 때 유가증권 관련된 개념 과목, 뭐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그거는 자산 쪽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고, 이번에는 부채에서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법인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죠.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그래서 그 중에서 사채, 채무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회계 처리 관련된 것들을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은 이렇습니다. 이 주식회사에서 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법인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죠. 나중에 3년 이후에 원금 갚겠다 해가지고 막 사채를 아무 제한 없이 모든 법인들이 다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주식회사 만드는 법인을 등기하는 게 그렇게 통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자유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 만드는 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뭐 저라도 금방 만들려면 만들어요. 조금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어떤 법인을 갑자기 설립해가지고 예, 만약에 채무증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말이죠.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그 자금을 갚지 않고 어디로 증발했다든가 도망을 갔다든가 이런 예,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발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발행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무적인 것이 아니고 회계 처리 부분만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의 흐름을 보면은 자,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권을 줍니다. 사채권자에게. 그래서 이 사채권에는 액면가 얼마, 이자율 얼마, 이자는 언제 지급하겠다, 상환일이 언제 상환하겠다, 원금을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자 지급하겠다 하는 날짜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사채 발행할 때도 회계 처리해야 되고 이자 지급할 때도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한 날에 만기 때 원금을 이 채무증권의 소지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원금 돌려줄 때도 회계 처리 필요하겠죠. 마지막 이자 지급할 때 같이 원금이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때 회계 처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채와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요. 액면 금액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가 표시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액면 금액, 표면에 사채 표면에 표시된 금액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액면 금액은 만기일의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갚아야 될 금액.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액면 이자율도 사채에 적혀있는 이자율로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그 표시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사채권에 기록된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채에 표시된 이자율이 만약에 만기가 3년이었다 그러면 3년간 그 이자율로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개 뭘 보고 투자하느냐면요. 보통 앞으로 은행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은행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사채 발행을 사는 것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고정적인 금리를 장기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채 발행 시장이 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사채 발행을 막 매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장의 앞으로의 기준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려고 할 거예요. 자, 시장 이자율은요. 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의 대중들이 일반 그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른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 이자율을 보시면 돼요. 시중은행의 이자율, 우리 보통예금 이자율 정도, 이게 바로 시장 이자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이자율과 사채의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이 항상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을 한다든가 할증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할인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것을 100만 원을 받고 사채를 주는 게 아니라 할인 발행은 예를 들어서 9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짜리 사채를 주는 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할인 발행을 할까요?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이자 주겠다는 것이 시장보다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사채를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이자를 적게 주는 만큼을 원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할인 발행이고요. 할증 발행은 그 반대가 되겠죠.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이 더 높아요. 높으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사채를 110만 원을 받아도 10만 원만큼이 이자율 차이하고 같다고 한다면 사채권자들은 그걸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FAT 1급 교재에서 쭉 설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할인 발행이 있을 수 있고 액면 발행이 있을 수 있고 할증 발행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을 때, 액면 발행은 두 개의 이자율이 같을 때는 액면 발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는 우리가 FAT 1급 교재에 있었으니까 이건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채 발행 시 분계. 자, 우리는 발행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만 알면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사채 매입자, 자산 처리하는 회사의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 공부할 내용은 부채 쪽을 공부하니까 왼쪽에 있는 사채 발행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을 한다는 것은요. 차변의 현금과 대변의 사채가 금액이 같아요. 100만 원 우리가 받았고 사채 1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자산 증가 100만 원, 대변의 부채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부채 증가 100만 원.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할인 발행을 했어요. 할인 발행이라는 건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을 합니다. 자, 사채를 100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현금은 90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을 할인해 줬어요. 이것을 뭘로 기록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10만 원을.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는 항상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채 차감 계정,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을 빼면은 90만 원이죠. 그 90만 원을 사채의 발행 시 장부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부 금액. 사채의 장부 금액. 자, 그래서 요 할인 발행 시 사채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90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감 계정 빼고.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을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은 이런 경우예요. 액면가는 똑같이 100만 원짜리 사채입니다. 그런데 11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표시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 시장 이자율보다. 그러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10만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죠.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 그러면 할증 발행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요? 했을 때 여러분은 11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채를 원금으로
액면 금액을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의 장부 금액이 90만 원이고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의 장부 금액이 110만 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할 때 100만 원 딱 상환해야 되거든요. 상환 시점까지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나 장부 금액을 액면가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 다음 장에 그 부분이 나오죠. 액면 발행은 상관이 없어요. 차감 계정이나 가산 계정이 없기 때문에 이자만 딱 지급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 100만 원 원금 그냥 상환하면 됩니다. 별도의 이 차감 계정 또는 가산 계정 이거를 상각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면 발행 시에 매년 이자 지급할 때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은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상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할인 발행 차금을 제로로 나중에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 할증 발행 차금도 제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상환 기간 동안. 그러한 회계 처리가 이제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액면 발행했을 때는 그냥 사채 한 줄로만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밑에 이렇게 꼬리가 하나 붙어 있다 이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괄호로 표시한 것은 음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금액을 써보면 여기 사채 100만 원 적혀 있고 여기 괄호 속에 10만 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90만 원이 적혀 있죠. 요게 장부금액인 것이죠. 그리고 할증 발행 시에도 사채 유동부채란에 사채가 여기 100만 원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에는 110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사채가 액면 발행이 됐다면 이렇게 한 줄로 표시될 것이고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 됐다면 사채 밑에 이렇게 차감 계정 또는 가산 계정이 하나씩 붙어 있게 된다. 그것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오른쪽에 장부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사채를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50페이지로 여러분 교재로 50페이지인데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음 페이지부터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한 그 차금에 대해서 상각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예. 뭐 그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이 복잡한 회계 처리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FAT 1급 준비할 때도 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 비용을 이연시킬 때 선급 비용 뭐 이런 계정 과목 또 비용을 발생시킬 때 미지급 비용 이런 거 나오는 거 또 수익을 이연시킬 때 선수 수익 또 수익을 발생시킬 때 미수 수익 이런 계정 과목 정리할 때 상당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차대변이 막 뒤바뀌기도 하고 여러분이 맞았다라고 썼는데 차대변이 바뀌었네. 나중에 정답하고 맞춰보면 뭐 이런
예, 우리가 이제 그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것인데, 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의 상각이 여기 가득 뭘 설명해 놨잖아요. 예. 이게 쉽게 이해는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시험은 여기서 시험을 내는 시험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유형이.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분계, 회계 처리에 대해서, 분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는 걸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숫자를 딱 넣어가지고 여기 사례를 보면은요, 이렇게 발행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또 사례를 보면 이렇게 분계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것이 이게 쌓이게 되면은 이 분계가 이해가 가면 또 거꾸로 나중에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예, 뒤에 있는 분계 내용을 먼저 이해를, 앞에 하는 뭔 말인지 좀 복잡했는데 뒤에 분계를 딱 해보고, 아, 이 분계가 이해가 간다? 다시 와서 읽어보면은 여기가 또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쭉 읽을 때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분계를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시작하기는 좀 시간이, 우리가 지금 수업 마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